오늘이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게 우선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일어서서 자, 묵념. 바로 어제 포항을 갔다 왔습니다. 내진 설계가 되도록 건축법이 바뀐 지가 꽤 됐을 건데 어제 포항에 사실 가보니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은 전체 건물의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진 다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보호를 위해서 정부와 민관이 협력을 해서 정부 예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하고 또 보강 지진 대비해서 보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시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진이 나고 난 뒤에 또 원전 계담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행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 진도 7 이상 강진에 견딜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원전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7.5 이상 7.5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란에 지진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아마 지진 사상 가장 사람이 사상자가 많이 났다는 이란의 지진 참사가 진도가 7.3입니다. 7.5 이상 지진이 우리나라 대도시 오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거주할 수 없게 무너집니다. 그런 참상까지도 대비를 해서 원전 설계를 하고 원전 안전도가 세계 1위인데 또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참 우리가 좌파들이 퍼뜨린 광우병 괴담 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어이없는 그런 괴담에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례가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베트남을 우리 방문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 베트남을 방문해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구미 공장이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서 일자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10만 개의 일자리가 베트남에 생겼습니다. 또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7%인가 내 기억을 하는데 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국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하는지 이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또 대기업이 하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따라 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만으로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이 해외에 있다고 그런 통계 수치를 봤습니다.
정부가 지금도 기업을 압박을 하고 기업을 옥죄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이 오프쇼링을 계속하는 이런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 좌파 정부의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국민들이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가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디쇼링강 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베트남을 갑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난 중소기업인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곧 동남아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기업을 할 수가 없다. 그 중소기업 업체인데 종업원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우리는 한 300명 됩니다. 자기들 중소기업인들 모임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이 동남아로 나가자.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청년 실업이 지금 사상 최악입니다. 일자리 정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 만든다고 난리를 쳤지만은 지금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입니다. 아마 연말 되면 내년에 졸업 시즌을 앞두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더더욱 없어짐을 알고 느끼고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맞지 않은가 그걸 알게 되는 게 내년 연말 연시가 되면 청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인데 그렇게 늘어나면 그것은 바로 거리수로 가는 첩경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베트남을 가서 대한민국을 탈출한 이런 기업들이 리쇼링할 그런 조건이나 또 여건은 없는지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나 아베 일본 정부는 해외 나갔던 기업이 전부 국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일본 같은 경우에 청년 일자리가 넘치고 미국의 경제도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정부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완장차고 망나니 칸춤이나 추고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끄리낌 없이 예산안에 넣어서 국회로 보내고 그야말로 지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좌파 이념 구현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정부 앞날이 걱정스럽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긴급자금 지원 또 관련법 정비 등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또 복구에 적극적 또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대표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극렬 좌파 단체들이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극하는 이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거 광우병 괴담 같은 이런 극렬 좌파 단체들의 소위 괴담 유포 또 사회 불안감 조성 이런 행태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원전 안전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증된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계 당국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이번 지진 피해 취약성은 오히려 학교나 또는 주택 등 내진 설계가 미흡한 곳에 이런 건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내진 설계 또 단층 조사 연구 강화 등 지진 대책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발 사정이 칼날이 무섭게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 두 분이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보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나라의 초속을 준비해 나가는 바르게 세우는 이러한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직 전임 또는 전전임 정권에 대해서만 표적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에 의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역사는 돌고 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 정부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도 이제 더 이상 입이 아파서 더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도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하의 언론신문들도 취재와 사설을 통해서 홍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기 정치와 오기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국회 운영과 이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래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협치의 정신 또 국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기본 태도 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홍 후보자의 분명한 거취 표명이 확실히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금 정당 외교 차원에서 방미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당 대표의 방미 활동에 대해서 시시콜콜 언급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국익과 외교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 언론계와 외교가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방미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비공개 내용까지 언급하는가 하면 한미 FTA의 폐기 검토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비공개 정상회담의 내용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한미 양국의 현안과 관련해서 정제되지 않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익 차원에서 매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추미애 대표의 행태가 좌충우돌, 하이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우려의 시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방미 중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면서 한미 간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처신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김태흠 최고위원님과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진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빨리 복구해드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당은 신속히 포항 지진 대책 TF팀을 꾸렸습니다.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송석중 당 재해대책위원장님, 박맹우 국토위원님, 윤재옥 행안위원님, 김석기 교문위원님, 곽대훈 산업위원님, 최교일 기재위원님, 신보라 환노위원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 TF팀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당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급한 게 우선 정부 예산 내려가기 전에 행안부가 특별 교부금을 현지에서는 100억을 요청합니다마는 빨리 지원해서 추이를 막아 주시기로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급한 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는데 작년 경주에서 열을 걸렸는데 피해가 낱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이전이라도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게 현지에서 제일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국토위 등 지진 관련되는 예산에서는 빨리 심의를 하도록 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경주 피해, 경주 지진 이후 예산을 조금 늘려가다가 이 정부에서 지진 예산을 18%나 감액해서 국회에다 넘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연구와 정책을 수립 담당할 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을 이번 예산에서 연구비라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또 특별히 교육 교부금이 초중등 학생을 위해서 쓰는데 학생 수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30%가 줄어들었습니다. 학생은 줄어들었는데 돈은 2000년에 15조에서 내내 50조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 각 부분에서 가장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것이 교육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학교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학교를 점수 파악을 해서 내진 설계와 취약한 학교 건물은 일정 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다시 짓든지 보강하는 조치를 교육부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2017년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처음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 국감이라 해서 무심 국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보 불안, 퍼주기 경제 재정, 무능 인사, 졸속 행정, 좌파 편중, 원조 적폐를 중심으로 철저히 심판을 해서 담아냈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예산 삭감, 당 정책 예산의 TF 활동 같은 후속 조치에 활용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열과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피해 대책에 대해서 당 대표는 또 물론 여당도 갔고 총리도 갔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핵에 무슨 그 지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먼저 경주 지진 피해를 봤을 때 아무리 우리 법적으로 해도 큰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높은 사람은 다 왔다 가서 다 잘해준다 했는데 이게 뭐냐, 오히려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우리 당에서 지진 피해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거기에서는 당장 조치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대책위원회에서 성금을 걷어서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당에서도 특별히 그게 성의를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동지가 한 명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더니 실제로 보수 개멸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 수석의 사인은 피비린내가 나는 정치 보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쇼가 아니기를 저는 빕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상조, 송영무, 강경화, 이효성처럼 홍종학 후보자를 임의로 임명한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전 수석에 대한 책임도 청와대는 져야 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객이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신문 보기가 또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으로 민심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행위 정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결과 보고서를 재승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좌파들이 그토록 의미를 두는 촛불 민심이 홍종학 같은 위선자, 이중인격자를 장관시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이중인격, 모련치, 위선의 극치로 이런 사람도 줄만 잘 서면 장관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우리나라 편법 상속의 새 지평을 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홍종학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처리하기 바랍니다. 어제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장직을 물러난 고용주 이사의 이사직마저 해임하겠다는 고지 통보를 했습니다. 고용주 전 이사장의 이사직은 후 여권인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자리로 엄연히 우리 당의 목이고 그 임기도 2018년 8월까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당과 협의 없이 해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여야 간 정치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주어진 야당목의 이사 권한까지 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파트너인 저희 당을 능멸하고 모멸감을 주겠다는 것으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입니다. 우리 당은 불법적 이사교체로 박문진을 장악하고 또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자리를 강탈하고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하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이유선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무자비하고 앞뒤 안 가리는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이 정치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브랜드가 실종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청년층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 과제의 후순위로 밀렸다는 반증입니다. 적폐청산이란 해묵은 구호에 집착하느라 정작 청년층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를 폐지하며 일자리 관련 업무는 새로 생긴 일자리위원회로 이관됐다고 알려졌으나 청년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맡던 모든 인력을 이곳에서 받거나
그 어떤 기능이 이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피해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지난 대선 당시 청년정책 공약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이슈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2월까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실업률이 역대 사상 최악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단기 지표입니다.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과거 정부를 탓한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 실업률만큼은 순전히 지금 정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청년 실업률은 나빠질 게 뻔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세월호 미수습자 5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하늘나라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장의 고통을 안고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습 포기를 선언하신 미수습 유가족께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감사의 말씀을 자유한국당은 드리겠습니다. 참사 1311일 동안 같이 고통을 함께 하신 국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헌신적으로 참여하신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진도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자유한국당이 전하겠습니다. 그간 세월호의 아픔을 정치 도구의 정치 투쟁의 도구로 삼고 그토록 울고먹었던 모든 단체, 정치 세력들도 이제는 자숙하고 정치적 악용을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잘 고치고 뿌리 뽑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 참사가 없기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국민 안전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크게 세 가지로 네이버에서 무슨 일이 맞춰서 참고로 대선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8일 대선 하루 전에 홍준표 장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 하루 전날 민주당 선대위 가짜 대책 문용식 PK가 폐륜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논란이 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하면서 다음 보겠습니다. 문용식이가 사임했으므로 이제 역공으로 홍준표 장인 문제를 끌고 들어가자 이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00시 40분에 정각에 홍준표 장인으로 검색해 주세요. 또 홍준표 장인 관련 기사에 댓글 달기. 그러니까 그 밑에는 보면 바로 지시가 작전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01시 40분 정각에 홍준표 장인으로 네이버 검색해 주세요. 검색 후 연관 검색에 모조리 클릭하세요. 홍준표 장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세요. 친구 지인에게 검색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 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00시 40분입니다. 해서 바로 2등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13분 후에 요게 보면 이 00시 53분이면 13분 후에 1등으로 올라가서 03시도 1등 쭉 1등 거의 그냥 12시간 넘어까지 계속 24시간 1등을 해 갔습니다. 이제 문 온라인 침입에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한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 온라인 침입에 대해서 조직명을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달빛 기사다, 문골로 소리, 문각기동에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주요 활동은
주요 활동은 베스트 댓글 조작을 한다든지 또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티 카페 활동을 한다든지 또 우파 지지자의 공격 테러, 문자 테러라든지 댓글 테러를 가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조작 수법을 보겠습니다. 우선 주동자가 기획해서 지령을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령이 수행하고 전파가 되고 결과가 피드백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베스트 댓글 바꾸기 전략은 댓글 공감이 있고 비공감이 있습니다. 댓글 비공감이 3분의 1을 넣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 어떤 글자가 올라가면은 거기에다 비공감을 계속 넣으면 3분의 1 넣으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반정부는 내리고 친정부 댓글은 올리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검색어 조작도 가족들의 명의라든지 각종 아이디를 도용해서 도용이든지 조작이든지 해서 전체를 조작하고 있고요. 또 일부 매크로 IP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다. 또 그가 올려서 SNS 노하우도 같이 공유한다. 네이버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라. 또 베스트 댓글을 올리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페이스북 활동 가이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기 서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느 이 가담자가 올린 하나의 자기 내용입니다. 자기 어떤 그인데요. 문골 오소리 활동했다. 모든 걸 밝힌다 하면서 상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모든 가족 아이디를 동원해가면 새벽까지 비공감을 눌러서 결국 베스트 댓글에서 내리고 나서부터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이 들더라. 그 다음에 분명히 전략자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트윗에 링크가 뜨면 타고 들어가서 댓글을 쓰거나 비공감 또는 공감을 몰아주는데 행동 요령이 있다. 또 모든 정부의 부정적인 기사는 반박하는 행동 요령이 있다. 거기에만 따라서 공감, 비공감 해주고 댓글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건 진짜 뭐라 하겠을 때는 다들 썼다 지웠다 하고 그리고 본인 댓글 삭제가 왜 이리 많냐는 식으로 베스트 댓글을 흘리면 이 베스트 댓글이 사라진다.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위적 조작의 댓글 흔적을 저희들이 한 30건을 분류해서 한번 보니까 전체적인 논리는 세 가지 형태였습니다. 이슈, 뉴스 댓글은 30분 만에 다 내리는 그렇게 뉴스가 이슈가 되면 30분 전에 모든 작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초기 반문 댓글은 내리고 신문 댓글은 올리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주동자가 좌표 및 논리를 제공해서 특정 시간대 댓글을 집중하고 작전 지침을 제시하면 여기에 의해서 작전 개시가 되고 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의 경우도 특정 시간 비정상적으로 12시, 2시, 4시, 6시 이런 식으로 공격 시간에 들어가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뉴스를 다 커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인 뉴스 중심, 베스트 댓글 중심으로 신문 댓글로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조작 사례를 저희들이 쭉 했는데 지금 대표님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요 대표님 원내대표님 앞에 요 이런 조작 사례를 전부 이렇게 저희들이 한 건 한 건을 다 했습니다. 많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목을 말씀드리면 포털 뉴스 댓글 조작 사례입니다. 우선 1-1 문친위대간 포털 뉴스 달린 특정 댓글 비공감 공격 지시 방금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가 아이디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공감 공격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지면 베스트 댓글 3위 악플을 비공감해 주세요. 요 주소 좌표를 띄워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다 비공감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쭉 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방문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만에서 핵심은 10만까지도 지금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과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한다? 아니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밥도 먹으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돼 가지고 작전 개시로 같이 연계돼 있고 조금 있으면 그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박기영 기술본부장 댓글 도장 쭉 해서 쭉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형은 포털 뉴스 댓글을 조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례고요. 두 번째 유형은 포털 뉴스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고마요 문제인 실검 조작 1위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실시간 검색을 조작해서 1등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게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 유형은 네이버 아이디 다수를 생산해 여론 조작을 뭐 달빛 기사단 네이버 아이디 3개씩 만들어요. 뭘 해요. 지시를 전부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아이디를 양성한 한 사람이 뭐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거 10개, 20개, 100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SNS 지침 문구로만 SNS 활동을 독려합니다. 각종 갑철수 문구만 SNS 뭐 갑철수의 여러 가지 어떤 깡패 이런 관련해서 문펜 중심으로 뭐 이런 개념이고요. 기타 형태는 악성 문자 집단을 날리라, 반자파 사이트는 폐지 운동을 벌여라 이런 식으로 국회 입법청은 조작을 지시하는 이런 기라든지 뭐 각종 부산 국제영화제 참석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지금 최근에 있던 그런 게 나타났는데 이런 내년후에는 그 윤석열이 시켜가지고 이 댓글 조사를 하면 됩니다. 예. 전부 다 잡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민주당과의 연계성을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해 봤습니다. 김강진 관련해서 당구 얼마나 치지 나한테 이기면 꿀잼 해줄 정도여서 요 위에는 누구라고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디가 드러나기 때문에 같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애들 핵심하고 당구 못 치는데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가고 김강진 유세 본부장 배재정도 같이 붙여서 같이 자기들끼리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통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배재정을 1등으로 올리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배재정이 이렇게 1등 올라갔습니다. 1등, 3등, 4등으로 다 올라갔어요. 배재정까지. 예, 막 올리는 것도 이렇게 간단히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다 네이버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 김빈이 최근에 벌어진 겁니다. 힘내세요 김인수를 같이 네이버와 다음 올리자 1등 올리자 응원할까요? 하니까 두 개 다 1등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다음 지금까지 이런 전체적인 벌어진 그 사례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부터 한 사항은 신문에 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냐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조작이 용이한 포털 환경에서 두 사람이 PC 100대로 가지고 133만 건을 조작해서 30억 정도를 33억을 해먹었습니다. 이게 금 3년간 33억씩 그러니까 두 사람만 해도 이렇게 네이버 순위 조작이라든지 각종 음식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우리 선거 환경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뭔가를 가지고 이제 달라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만 정말 저기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남 공작지 자유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한국당이 너무 취약한 게 지금 북한 사이버 사령부에서 남쪽 주민으로 100만 개를 확보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가서 인터넷 유흥비를 유포합니다. 얘들 밑에 보십시오. 지원 조직이 4,200명 13개, 해외 조직, 해킹 조직이 6,000명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버 사령부 지금 항상 공격받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강화해야 됩니다. 북한은 아주 엘리트들이 붙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엘리트가 아니라 엘리트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고 더욱이 더 우리한테 문제인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공격 루트가 어디겠습니까? 전부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정의당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약하다. 정말 우리가 눈 뜨고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선거 운동에도 결코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왜 북한을 주저기를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 세 번째 파트는 네이버의 의도적인 무책임이다. 이거는 앞으로 물고 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017년 보면 댓글 공감 비율순 정렬 베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월 달에. 이게 뭐냐? 댓글이 높으면 위로 무조건 올라가 버리는, 공감이 높으면 무조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치고 들어가면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댓글 접기 요청. 다른 사람이 그 댓글 나쁘다 뭐 하다 접기 해달라고 요청해가 거의 많으면 댓글이 접기로 자동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비판적인 그런 걸 다른 사람을 이어서 접기 요청으로 들어가 버리면 접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달에 공감 비율 확대 적용이 되었다는 건데요. 참고로 보시면은 문 정부 인사정책 비판에 1시간 뒤에 사라진 댓글 이래가지고 어느 뭐 이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분이 직접 문 정부 인사정책을 비판하니까 사라져버리고 사용자의 요청으로 접힌 댓글입니다. 이렇게 접힌 기능을 주니까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전에 공감 순위로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전부 작전을 쳐 전부 문 대통령 부산영화제 2,000건, 뭐 김동연 1,200건, 평창 문 대통령 문 대통령 전부 문 대통령 공감한 비율이 올라가요. 그게 다 위에 순위로 다 떠버린 겁니다. 이 공감 순위 되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게 있다. 내부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한번 뭐 지금까지 신문에 약간 넣은 것도 있고 제가 국정감사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한 것도 있습니다만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이버가 회원수가 4,200만, 하루에 보는 방문자가 2,700만입니다. 매출이 4조 원이고 영업이익 1조입니다. 방송 3사나 모든 일간지를 다 보태도 많습니다. 참고로 여론 집중도 조사는 55.4%, 전 신문 방송보다 높고 검색 엔진 1위의 비율은 90%, 87%가 네이버를 봅니다. 그리고 광고 점유율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24% 3조 원인데 방송 3사, 지상파, 신문사 모든 거 합쳐서 2조 7천억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집중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 서울대 팩트체크, 뭐 일부 나왔습니다만, 저도 일부 늘어졌습니다만, 2017년 3월, 올해 3월에 대선 후보 SNU 서울대 팩트체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네이버 대선 페이지에 이걸 게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각 그 신문사에서 네이버에 너희들은 우리 신문 기사를 쓰니까 우리한테 돈을 달라 하니까 네이버가 그게 주면 앞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서울대다 10억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 착시효과. 서울대라면 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는 이 언론 자기들이 팩트 체크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 기사를 단지 모아준 장소에 불과합니다. 플랫폼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은 팩트 체크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전부 서울대가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몰려 들어간 겁니다. 참고로 그 사례를 한번 보면은 두 번째 보면 단수 검증 우리가 177개를 한번 스크린을 해보니까 177개 중에 검증된 그 자기들이 그 서울대 팩트체크 177개 기사 중에 85%가 한 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걸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표님의 문 대통령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중단했다 말을 했습니다. 그냥 거짓이라고 바로 게시해버렸습니다. 거짓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지지율 뜨는 홍, 박근혜 득표율 80% 얻으면 이긴다. 80% 얻으면 이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배터리가 왜 이러냐. 그런데 대체로 거짓이라고 이렇게 판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80%가 41%입니다. 41%의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뛰어버린다. 어느 언론사에 그걸 해버린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 팩트 체크도 완전 팩트 체크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네이버 기사에서 메인 뉴스 타이틀에서 지난번 그 대선에서 문재인은 287번이 대선 타이틀에 메인 타이틀에 떴습니다. 홍준표 대표님은 82번, 안철수는 170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니까 전 국민이 하루에 2,700만이 보는데 왜 안 기울어지겠냐. 그래서 우리도 눈 뜨고 봐야 된다. 이제는 네이버를 공정 선거 관련해서는 완전 공정 이런 보도 차원에서 적절히 들고 있다고 해야 된다. 참고로 네이버는 신문 기사를 마음대로 배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는 방송법 위반인데 네이버 보시면은 다음에서 요게 한국일보에 첫날 동선모 선거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타이틀을 거니까 바로 바꿔가지고 문재인은 통합, 안철수는 국민, 홍준표, 유승민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네이버 양강구도 흔들으니까 대선 판대 요청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바뀌어가지고 포털 제목을 보면은 상당히 문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참고로 구글은 13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1등부터 차차차 뉴스 배열이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들어가서 배열을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당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관위 차원의 조사 대응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물고 선관위하고 저희들 같이 하기로 했고요. 당 법률지원단과 여론조작 사례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될지 이걸 가지고 한 건 한번 스크린을 해서
물고 늘어지고 선거 보면 선거가 지났기 때문에 약간 여지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공선법, 신문법 각종 어떤 법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해나가겠다. 그 미디어 제도 개선 TF는 구성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국민 관심 관련해서 여론 조작 센터를 제거해서 정말 앞으로 DB 구축과 법적 대응해서 앞으로 케이스 하나하나마다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리고 뭐 대표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전문가 토론 간담회도 개최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걸 하고 야상당 온라인 여론조작 공동대응 국민의당도 피해를 받고 다른 당도 받기 때문에 한번 이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동대응도 하고요. 우리 내부에 대한 부분은 빼었습니다. 내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괴담 유포 또 사회 불안감 조성 이런 행태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원전 안전에 대한 과학 기술적 검증된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계 당국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이번 지진 피해 취약성은 오히려 학교나 또는 주택 등 내진 설계가 미흡한 곳에 이런 건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내진 설계 또 단층 조사 연구 강화 등 지진 대책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발 사정이 칼날이 무섭게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 두 분이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보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나라의 초속을 준비해 나가는 바르게 세우는 이러한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직 전임 또는 전전임 정권에 대해서만 표적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에 의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역사는 돌고 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 정부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도 이제 더 이상 입이 아파서 더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도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하의 언론신문들도 취재와 사설을 통해서 홍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기 정치와 오기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국회 운영과 이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래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협치의 정신 또 국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기본 태도 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홍 후보자의 분명한 거취 표명이 확실히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금 정당 외교 차원에서 방미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당 대표의 방미 활동에 대해서 시시콜콜 언급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국익과 외교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 언론계와 외교가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방미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비공개 내용까지 언급하는가 하면 한미 FTA의 폐기 검토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비공개 정상회담에
내용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한미 양국의 현안과 관련해서 정제되지 않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익 차원에서 매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추미애 대표의 행태가 좌충우돌, 하이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우려의 시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방미 중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면서 한미 간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처신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을 모시고 이철우 김태흠 최고위원님과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따라 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만으로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이 해외에 있다고 그런 통계 수치를 봤습니다. 정부가 지금도 기업을 압박을 하고 기업을 옥죄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이 오프쇼링을 계속하는 이런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 좌파 정부의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국민들이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가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리쇼링강 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베트남을 갑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난 중소기업인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곧 동남아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기업을 할 수가 없다. 그 중소기업 업체인데 종업원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우리는 한 300명 됩니다. 자기들 중소기업인들 모임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이 동남아로 나가자.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청년 실업이 지금 사상 최악입니다. 일자리 정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 만든다고 난리를 쳤지만은 지금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입니다. 아마 연말 되면 내년에 졸업 시즌을 앞두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더더욱 없어짐을 알고 느끼고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맞지 않은가 그걸 알게 되는 게 내년 연말 연시가 되면 청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인데 그렇게 늘어나면 그것은 바로 거리수로 가는 첩경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베트남을 가서 대한민국을 탈출한 이런 기업들이 리쇼링할 그런 조건이나 또 여건은 없는지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나 아베 일본 정부는 해외 나갔던 기업이 전부 국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일본 같은 경우에 청년 일자리가 넘치고 미국의 경제도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정부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완장차고 망나니 칸춤이나 추고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끄리낌 예산안에 넣어서 국회로 보내고 그야말로 지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좌파 이념 구현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정부 앞날이 걱정스럽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긴급자금 지원 또 관련법 정비 등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또 복구에 적극적 또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대표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극렬 좌파 단체들이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극하는 이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거 광우병 괴담 같은 이런 극렬 좌파 단체들의 우리 당에서 지진 피해 대책 위원회도 만들고 거기에서는 당장 조치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대책위원회에서 성금을 걷어서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당에서도 특별히 거기에 성의를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동지가 한 명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더니 실제로 보수 개멸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 수석의 사인은 피비린내가 나는 정치 보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쇼가 아니기를 저는 빕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상조, 송영무, 강경화, 이효성처럼 홍종학 후보자를 임의로 임명한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전 수석에 대한 책임도 청와대는 져야 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객이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신문 보기가 또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으로 민심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공기 정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결과 보고서를 재승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좌파들이 그토록 의미를 두는 촛불 민심이 홍종학 같은 위선자, 이중인격자를 장관시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이중인격, 모련치, 위선의 극치로 이런 사람도 줄만 잘 서면 장관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우리나라 편법 상속의 새 지평을 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홍종학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처리하기 바랍니다. 어제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장직을 물러난 고용주 이사의 이사직마저 해임하겠다는 고지 통보를 했습니다. 고용주 전 이사장의 이사직은 후 여권인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자리로 엄연히 우리 당의 목이고 그 임기도 2018년 8월까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당과 협의 없이 해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여야 간 정치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주어진 야당목의 이사 권한까지 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파트너인 저희 당을 능멸하고 모멸감을 주겠다는 것으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입니다. 우리 당은 불법적 이사교체로 박문진을 장악하고 또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자리를 강탈하고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하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이유선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무자비하고 앞뒤 안 가리는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이 정치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에 대해선 매우 답답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브랜드가 실종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청년층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 과제의 후순위로 밀렸다는 반증입니다. 오늘이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게 우선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잠시 일어서서 자, 묵념. 바로 어제 포항을 갔다 왔습니다. 내진 설계가 되도록 건축법이 바뀐 지가 꽤 됐을 건데 어제 포항에 사실 가보니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은 전체 건물의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진 다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보호를 위해서 정부와 민관이 협력을 해서 정부 예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진 설계를 하고 또 보강 지진 대비해서 보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진이 나고 난 뒤에 또 원전 계담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행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 진도 7 이상 강진에 견딜 수 있게 돼 있고 또 원전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7.5 이상 7.5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란에 지진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아마 지진 사상 가장 사람이 사상자가 많이 났다는 이란의 지진 참사가 진도가 7.3입니다. 7.5 이상 지진이 우리나라 대도시 오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거주할 수 없게 무너집니다. 그런 참상까지도 대비를 해서 원전 설계를 하고 원전 안전도가 세계 1위인데 또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참 우리가 좌파들이 퍼뜨린 광우병 괴담 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어이없는 그런 괴담에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례가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베트남을 우리 방문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 베트남을 방문해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구미 공장이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서 일자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10만 개의 일자리가 베트남에 생겼습니다. 또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7%인가 내 기억을 하는데 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국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하는지 이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또 대기업이 하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협력을 포항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진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빨리 복구해드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당은 신속히 포항지진 대책 TF팀을 꾸렸습니다.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송석중 당 재해대책위원장님, 박맹우 국토위원님, 윤재옥 행안위원님, 김석기 교문위원님, 곽대훈 산업위원님, 최교일 기재위원님, 신보라 환노위원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 TF팀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당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급한 게 우선 정부 예산 내려가기 전에 행안부가 특별 교부금을 현지에서는 100억을 요청합니다마는 빨리 지원해서 추이를 막아 주시기로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급한 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는데 작년 경주에서 열흘 걸렸는데 피해가 낱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이전이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게 현지에서 제일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국토위 등 지진 관련되는 예산에서는 빨리 심의를 하도록 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경주 피해, 경주 지진 이후 예산을 조금 늘려가다가 이 정부에서 지진 예산을 18%나 감액해서 국회에다 넘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연구와 정책을 수립 담당할 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을 이번 예산에서 연구비라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또 특별히 교육 교부금이 초중등 학생을 위해서 쓰는데 학생 수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30%가 줄어들었습니다. 학생은 줄어들었는데 돈은 2000년에 15조에서 내내 50조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 각 부분에서 가장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것이 교육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학교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학교를 점수 파악을 해서 내진 설계와 취약한 학교 건물은 일정 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다시 짓든지 보강하는 조치를 교육부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2017년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처음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 국감이라 해서 무심 국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보 불안, 퍼주기 경제 재정, 무능 인사, 졸속 행정, 좌파 편중, 원조 적폐를 중심으로 철저히 심판을 해서
담아냈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 예산 삭감, 당 정책 예산의 TF 활동 같은 후속 조치에 활용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열과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DGP의 대책에 대해서는 당 대표님 또 물론 여당도 갔고 총리도 갔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게 무슨 그 지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먼저 경주 지진 피해를 봤을 때 아무리 우리 법적으로 해도 큰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높은 사람은 다 왔다 가서 다 잘해준다 했는데 이게 뭐냐 오히려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